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기름값도 당연히 내려간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였습니다.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나도 당신이 주유소에서 낸 기름값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려간 만큼의 돈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검찰이 추산한 26조 원. 그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정유사가 당신의 지갑에서 조용히 돈을 빼가는 진짜 방법. 지금부터 5가지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이 추산한 숫자가 26조 원입니다. 국내 4대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혐의에 붙은 규모입니다. 26조 원은 감이 잘 안 오는 돈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72만 개월, 무려 6만 년을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돈이 전 국민 지갑에서 조금씩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기름값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점시장의 담합에 어떻게 안 당하는지도 짚어드립니다. 핵심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정유사 직원의 메신저 한 줄입니다. 그 문장을 보면 왜 이 사건이 충격인지 단번에 이해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이 정유사사를 기소했습니다. 대상은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입니다. 국내 기름시장을 사실상 나눠 갖는 네 회사입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가담합, 다른 하나는 주유소를 향한 이른바 갑질입니다. 검찰 판단은 이렇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곳, GS칼텍스와 S오일은 그 가격을 뒤따라 올린 추종으로 봤습니다.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입니다. 의식적 병행행위는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짜지 않은 척하면서도 눈치껏 가격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규모를 나눠볼까요? 두 주도사의 직접 담합만 약 14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추종까지 더한 전체 경쟁 제한 효과가 약 26조 원입니다. 시장 전체가 함께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전쟁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나자 국제유가가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바로 이 혼란을 틈탔다고 봤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국내 기름값을 올리는 시점과 폭을 서로 맞췄다는 혐의입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이 그 메신저 대화입니다. 검찰이 S오일 직원들의 사내 대화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화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듯. 또 다른 대화는 더 노골적이었다고 검찰은 봅니다.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전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 누군가는 그 틈에서 축배를 들었다는 정황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재판에서 가려질 혐의입니다. 이제 담합의 뿌리를 봅시다. 검찰은 이 일이 전쟁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됐다고 봅니다. 2024년 7월경 정유사들이 서로의 입금가 정보를 은밀히 공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금가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기는 공급가입니다. 경쟁사끼리 이 가격표를 몰래 돌려본다는 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서로 얼마에 팔지 미리 알면 경쟁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담합 방식은 구체적이었다고 검찰은 봅니다.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약 30에서 40원 더 높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회사가 그 사이 어딘가에 가격을 맞췄습니다. 네 회사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게 가능한지 원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담합에 취약합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4가지로 만들어집니다. 국제유가, 환율, 유류세, 그리고 정유사 공급가입니다. 앞에 3가지는 소비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정유사 공급가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가를 결정하는 회사가 사실상 4곳뿐입니다. 이런 구조를 과점이라고 부릅니다. 과점 시장은 서로 눈치만 봐도 가격이 함께 움직이기 쉽습니다. 옆집이 안 내리는데 우리만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명시적인 담합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는 도망갈 곳이 없어집니다.
주유소 사장 김 씨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A정유사 간판을 걸고 10년째 장사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정유사가 공급가를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김 씨는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은 사사가 이런 갑질을 해왔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량구매계약 강요입니다. 전량구매계약이란 기름을 오직 그 정유사에서만 사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더 싼 기름이 있어도 사올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 기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에 따르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유사가 왕 같은 구조다.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놀라운 건 이 갑질 구조가 새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금지된 방식이었습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3년에는 대법원 판결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구조가 현재까지 계속돼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선을 넘어 계속 이어졌다는 혐의입니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원가를 회계상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 남기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야 담합 계산도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달랐다고 합니다. 각 제품의 제조 원가를 정확히 인식해 회계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른다던 원가를 사실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해명과 실제가 달랐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이제 기소된 핵심 인물을 봅시다. 검찰이 지목한 A씨의 이력이 흥미롭습니다. A씨는 원래 SK에너지에서 가격 정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8월 HD현대오일뱅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쟁사로 옮겨간 가격 담당자, 이 자체가 검찰이 주목한 지점입니다. 가격 정보를 아는 사람이 회사 사이를 오간 셈입니다. 검찰은 A씨가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임직원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거운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임원이 공정위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전산 자료와 사내 메신저를 지웠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때는 이미 상당량이 사라져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숨길 것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뼈대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답은 당신의 주유 영수증 안에 있습니다. 만약 담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낸 기름값의 일부가 담합 프리미엄이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낼 필요 없던 웃돈입니다. 이런 웃돈은 세금 고지서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기름을 넣을 때마다 조금씩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과점 담합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 국민 지갑에서 조금씩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당으로 나누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5천만 명이 매일 조금씩 내면 26조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짚어봅니다. 첫째, 기름값은 반드시 비교하고 넣는 습관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에서 주변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이 이상하게 똑같이 움직이면 의심하는 눈입니다. 경쟁 시장이라면 가격이 제각각이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담합은 개인 소비 습관만으로는 못 막습니다. 여기서 진짜 해법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상시, 감시, 실효적 처벌, 그리고 경쟁 회복입니다. 상시, 감시란 담합 조짐을 평소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진 뒤가 아니라 그 전에 감시하는 것입니다. 실효적 처벌이란 담합으로 번 돈보다 손해가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벌금이 이익보다 작으면 담합은 남는 장사가 됩니다. 경쟁 회복이란 네 회사 외에 선택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갈아탈 곳이 많아질수록 담합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단계입니다.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기업과 개인은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결과입니다. 26조 원의 진실이 법정에서 어떻게 가려질지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메신저로 돌아가 봅시다.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듯. 전쟁의 불안 속에서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정황입니다. 그 계산의 값이 우리 지갑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의할 땐 그 가격표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안 당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